한국에서 돈만 많이 벌면 뭐해? 태국인들은 사람 대접도 안 해준다며. 그런데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너도 이제 태국에서 적응하고 살아. 여기 한 여성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친구를 다그치며 말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다국적 마케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올해 34세인 수파완 차야입니다. 제 업무는 한국과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 매일같이 한국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죠. 처음엔 한국과의 협업이 저에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과 트렌드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건 바로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항상 한국 측과의 협업이 까다롭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한국과의 업무가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은 우리가 실수하면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더군요.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갖게 된 계기는 제 오랜 친구가 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위타야는 제 가장 오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냈죠. 위타야의 집안은 그리 넉넉지 않았는데 5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위타야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동생들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위타야가 갑자기 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위타야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위타야의 표정은 어둡고 무겁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친구는 한국이 자신을 쫓아냈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위타야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항상 무시당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은 태국인들을 그저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위타야는 매일같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도구처럼 취급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임금도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고 제대로 된 대우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겪은 차별과 무시는 매일의 일상이었다고 말했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K-팝과 한류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타국에서 온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다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동안 한국에서 겪었던 고통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한국에 대한 실망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위타야가 말한 그 무시와 차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화가 날 지경이었고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위타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파싯도 최근 한국 여행을 갔다가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파싯은 방콕 메트로폴리탄 행정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그저 한국 여행을 하러 갔을 뿐인데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제 송환됐다고 하더군요. 파싯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확인한 한국 심사관들이 친구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더라고 했어요. 왜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 여행 안 했느냐며 계속 의심하더니 결국 입국을 거부해버린 거죠. 파싯은 여행은 커녕 공항에서 바로 태국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겁니다. 이 일로 친구는 한국에 대해 아주 큰 혐오감을 가지게 됐고 저한테도 그때의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더라고요. 친구들이 겪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저한테도 깊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저도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감정이 점차 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친구 파싯처럼 단순히 한국 여행을 하려던 태국인들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이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한국에 실망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태국인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더 자극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을 가지 말자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들도 제발 태국에 오지 말라는 게시물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댓글도 수백 개씩 달리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게시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태국의 6,600만 국민 모두가 한국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심지어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기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태국 내에서는 커다란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죠. 저 역시 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의 언론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였죠. 댓글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무시해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글들과 댓글들을 읽다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혐오감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히려 이 감정이 정당한 것 같았고 한국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한국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처음엔 기대를 많이 했던 협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의 업무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갔죠. 한국 기업들은 언제나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걸 크게 문제 삼았죠. 예를 들어 서류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한국 파트너사가 저에게 크게 화를 내며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때 문득 왜 이토록 완벽함을 강요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우리 태국인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자신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마치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 안에서도 한국과의 거래는 항상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한국 고객과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사들도 늘 저에게
한국 관련 업무를 더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까 더 신경 써야 되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과의 협업이 예상보다 더 빨리 종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기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죠. 그동안 한국과의 거래로 받았던 압박감을 떠올리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나서 회사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제가 입사 이래로 정기적으로 받았던 보너스조차 받을 수 없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사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직원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 제가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느낀 불안감은 한국과의 협업으로 받던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힘듦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만에 친구 위타야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오랜만에 본 위타야의 안색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서로 근황을 물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위타야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위타야가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적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위타야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너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았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위타야는 고개를 떨구며 한국에서 힘들긴 했지만 지금 태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일을 해도 돈도 안 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태국에서 살아보니 한국이 오히려 천국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위타야는 제 표정을 보며 물론 한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 그런데 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라고 했어요. 동생들의 교육비도 부족하고 예전에 넉넉하지 못했던 생활로 돌아갈까봐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런 위타야의 말을 듣고 저는 그럼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타야는 이제 한국에 다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에서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일했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타야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며 다른 나라에 머물렀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정신이냐? 어떻게 불법 체류를 할 생각을 했냐? 며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위타야는 처음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체류 중에 이미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친구들이 그녀에게 한국에 더 머무는 방법이 있다며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비록 불법 체류자이긴 하지만 한국인들도 태국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위타야는 한국에 계속 남아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위타야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을 때면 그 힘듦이 다 사라질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했어요. 태국에서 일했다면 1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벌 수 있었다는 거죠. 불법 체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돈을 보면 쉽게 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거냐고 위타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타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록 자신이 불법 체류자였지만
한국의 사장님은 한 번도 자신을 무시한 적이 없었고 진심으로 챙겨주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실수를 해도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 덕분에 태국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한국에서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위타야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최근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해 강제 송환하면서 위타야 역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처음엔 단순히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한국을 비난했던 거라며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위타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마치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친구의 말만 듣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왔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 편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만약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협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위타야가 전한 또 하나의 소식에 저는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위타야가 전한 파싯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파싯이 필로폰을 한국으로 불법으로 보내려다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죠. 파싯은 한국 여행이 거부당한 뒤 한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사람이 파싯에게 접근해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절대 걸릴 일이 없다는 말에 안심을 했고 돈을 벌고 한국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파싯은 단백질 보충제 가방에 숨겨진 마약을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려 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한국 세관에서 마약이 숨겨진 물품을 적발했고 태국 정부는 한국과 협력한 수사 끝에 단순 운반책이었던 파싯은 물론 태국 마약 밀수 조직까지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파싯이 이렇게 큰 범죄에 연루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과 함께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위타야와 파싯의 상황이 너무 처참해져 있었고 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되더군요. 나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원래 태국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중 하나였고 특히 매년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 때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추석 기간에 태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간에는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 태국에 온 한국인 관광객이 고작 12명이라는 말도 떠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말은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벌어진 반한 감정 운동을 보면 어떻게 한국인들이 태국을 계속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이 없는 태국인들은 우리의 반한 운동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답니다. 결국 생각 없이 이어진 반한 감정 유행은 태국의 관광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태국 관광업은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찾던 태국이 이제는 반한 감정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게 된 겁니다. 한때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은 이제 한산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방콕 시내를 활보하며 쇼핑하고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특히 방콕의 시내는 한국인들로 가득했던 쇼핑몰이나 식당들이 이제는 거의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그나마 있던 가게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이드를 하던 태국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던 호텔들은 빈 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한국인 손님이 줄어든 것을 크게 느끼고 있죠. 예전 같으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손님을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일조차 없어졌습니다. 태국인들의 반환 운동이 태국 관광업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문제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많은 태국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 역시도 언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위타야도 태국에서 일자리를 다시 구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사실 태국인들의 책임도 큽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의 70% 이상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한국 정부로서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 세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한국 입국 사유가 불분명한 태국인들은 대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태국인들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기보다 단순히 한국 입국이 거부된 것에 분노하며 그 감정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전체가 반한 감정으로 물들어버린 거죠. 한국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거나 한국이 우리를 입국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도 한국에 가지 말고 값싸고 명소가 많은 중국이나 일본을 가자는 1차원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결국 이런 태도와 행동 때문에 이제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파국입니다.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태국인들,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다행히 회사로부터 한국과의 협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렵게 다시 얻은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국과의 협업이 그저 스트레스로만 느껴졌고 아마도 그것이 제 일처리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와 저희 회사, 그리고 태국에 얼마나 소중한 손님인지를요. 다시 찾아온 이 기회에서는 제 진심을 다해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저부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제가 시작한 이 마음이 태국 전체에도 퍼져서 다시 예전처럼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태국인들이 단순한 유행에 휩쓸려 반한 감정운동에 동참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연자의 말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